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지난번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6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요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속칭 상가 임대차법이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고 정말 더 약자라고 보여지는 소액 임차인을 위해서 최우선 내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7에서는 상가 임대차법 중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3조를 보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과는 무관하니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의 이전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인도,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실의 인도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키를 건네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간이 인도는 임차인이 이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만으로 건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인도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상가 건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던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는 두 번째 요건이 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과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납세 의무자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 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은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춤에 있어서 계약서와 공부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하여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면적, 임차 목적물,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도면 등 이러한 것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가 임대차법을 공부한 사람은 사실 대항력이 지역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인해 지역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모두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 소급 효과가 없으므로 5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통한 대항력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으면 확정 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확정 일자를 먼저 받고 대항력권을 갖추면 그 다음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담보 물권자와 유사한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해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일자가 부여되었음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서 계약한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지역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서 계약한 상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타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영세업자를 위해 최소한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도록 해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것 외에 임차 보증금이 소액 환산 보증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확정 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이고 여기에 해당되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는 임차인 중에서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보증금이 7천만 원이 돼서 최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근데 과연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있으려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한 그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먼저 그 환산 보증금이 권역별 한도액 이내이어야 하고, 둘째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별 소액 환산 보증금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고, 넷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이 한 명인 경우는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소액 임차인이 2인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분할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 환산 보증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복잡함으로 표를 가지고 상황에 맞춰 비교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환산 보증금은 2019년도에 변경이 되었고 최우선 변제금 부분은 2014년까지 변경이 된 것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약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 내용을 모르면 임차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해소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살이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